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1등급을 위한 명품 수학 브랜나베의 유형 여섯 번째죠. 대칭 차집합 관련된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4번부터 27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요. 이 대표 문항 풀기 전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아예 독특한 유형이잖아요. 그럼 이 유형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했듯이 자, 차집합이 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A집합하고요. B집합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는 순수한 A 부분 그리고 순수한 B의 영역만 색칠되어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산기호는 뭐 다양하게 씁니다. 뭐 A 동그라미 B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A 별 B 뭐 여기에 연산기호는 다양하게 쓰이고 대신 이걸 정의해 줄 텐데 보통은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요. 즉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잖아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A 차집합 B 그러면 순수한 A 부분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교집합 여집합이면 B 차집합 A 그러면 순수한 B 영역 이 둘을 합집합한 겁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대칭꼴의 차집합 이렇게요. 보통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연산을 할 때는 이 연산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좀 변형해 놓으시면 좋은데 연산하기 좀 편하게 변형하면 자, 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A, B의 합집합에서 이 교집합 부분만 사라진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A, B의 합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차집합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연산하기에는 이게 더 편해요. 즉, 합집합 연산하고 교집합 연산한 다음에 빼는 거죠. 즉, 차집합 연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연산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A하고 A 똑같은 A 집합끼리 대칭 차집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자, 요 위에 식 있죠? 검은색으로 쓴 요 B 자리에다 A를 대입해서 연산하면 되는데 그 연산보다는 이게 좀 쉬워요. 뭐 요 연산도 할 만한데 제일 쉬운 건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B 자리에다가 A를 넣으면 A하고 뭐 하는 거야? 합집합하는 거고요. A하고 교집합하는 거. 그래서 합집합해서 교집합한 거를 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하고 A 합집합하면 A잖아요. 그쵸? A 교집합하면 A죠? A에서 A를 차집합하면 그래, 공집합이야. 그래서 결과를 기억하시면 좀 수월한데 무슨 얘기냐? 똑같은 집합끼리 대칭 차집합하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연산 속도가 좀 붙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도 있냐? 그럼 A하고요. 공집합하고 우리는 대칭 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둘을 합집합해서 교집합한 걸 빼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하고 공집합을 합집합하고요. A하고 공집합을 교집합한 다음에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집하면 A가 되겠죠?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 아, A에서 공집합을 차집하면 그래, A가 남는 거. 아,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죠? A가 남는다라는 표현한 게 뭐냐면 기억하기 쉽게 보면 아, 공집합하고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면 그 결과 그냥 A가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집합하고 연산할 때는 그냥 이 공집합을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공집합 그냥 바로 생략해버리고 연산 결과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을 이용해서 연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를요. 똑같은 걸 세 번 연산하라고 했다고 봐요. 대칭 차집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일한 A 집합을 대칭 차집하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그러면 A 하면 공집합이죠. 공집합하고 A하고 연산하면 공집합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두 개를 연산하면 공집합이 되면서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A 두 개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생략하고 남은 거 A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아, 쉽죠? 그럼 봐봐요.
시험 때 이런 거 정말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AAAA 이렇게 나왔다 해봐요. 그럼 쌤은 어떻게 하냐? 엄청 빨리 할 수 있어요. 뭐냐? A 두 개의 연산은 뭐야? 공집합, 생략 가능. A 두 개 연산 뭐야? 공집합 생략 가능. 사실상 뭐냐면 공집합을 다 생략한 건데 그럼 뭐가 남나요? 이런 거죠. 자, 한번 좀 해볼까요? 그냥 AA 하면 공집합이죠. 그죠? AA 하면 공집합. 공집합하고 공집합하면 둘 다 생략 가능한데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해볼까요? 둘의 합집합은 공집합이죠.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 차집합하면 공집합 공집합, 연산은 그냥 공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략 가능한 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아, 감 잡히십니까? 그럼 A 몇 개? 다섯 개 연산하세요. 그러면 두 개 공집합돼서 생략, 두 개 생략. 그러면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아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A 이렇게 하나 남는다. 이렇게 알면 좀 연산이 굉장히 좀 빨라질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되는 연산 구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매번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칭 차집합한 거나 B하고 A하고 대칭 차집한 거나 동일해요. 즉, 여기 요 위에 있는 세 개의 식 중에서 A 자리에 B 대입하고 B 자리에 A 대입해도 동일한 결과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연산할 때, 자, 세 개를 연산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A, B를 먼저 연산하나 B, C를 먼저 연산하고 나중에 A를 연산하면 어떻다? 같다. 근데 이 결과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정은 생략할게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A하고 B하고 먼저 대칭 차집합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색칠하시면 돼요. 그럼 뭐야? 여기 순수한 A 영역, 순수한 B 영역 색칠하시고 그거하고 C하고 합집합해서 또 C하고의 교집합을 빼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남냐? 순수한 A 남고요. 순수한 B 남고 순수한 C 남고 그리고 여기 대칭 구조가 딱 맞게끔 가운데 이제 세 집합의 교집합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마치 트라이앵글 구조로 세 개 남고 가운데 남고 이렇게 네 영역이 색칠되어진다라는 결과를 좀 알고 시험 보셔야 돼요. 사실상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좀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근데 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쌤은요, 이 둘의 자리를 바꿀 것 같아. 그래서 A, 자, B하고 A 자리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근데 AA 연산하면 공집합이죠.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뭐 자리 바꿀 것도 없이 서술형 아니라면 A가 연산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씩 뭐 생략, 바로 B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하는데 좀 수월해질 거예요. 자, 이 개념 가지고요. 한번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4번 대표 문항 나와 있는 거 좀 보겠습니다. 봤더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연산 B를 정의하기를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A 차집합 B고요. 이건 B 차집합 A를 뜻하죠. 아, 그러면 각각 차집합을 합집합한 대칭 차집합 연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연산을 물어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우선 A하고 공집합하고 대칭 차집합을 연산하면 A의 여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자, 니은 자, A하고 연산, 대칭 차집합하고 A를 다시 연산하면 A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다음 디귿이요. 자, A하고 B하고 대칭 차집합 연산하고 C까지 연산한 것이 바로 C는 교집합이네요. 자, 정정할게요. 여기가 자, 이렇게 교집합 C 이렇게 한 것이 자, A 교집합 C 그리고 비교집합 C 가지고 대칭 차집합 연산하고 같냐? 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쵸?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연산 기본적인 물어보면 굉장히 쌤이 알려주는 개념만 알고 있다면 스피드하게 해결이 돼요. A하고 공집합하고 연산하면 공집합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가 아니고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보시면 A가 나올 겁니다. 옳지 않은 보기죠. 자, 그럼 A 연산이라 그러면 A 두 개 연산하면 공집합이 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하나 남는 거 맞는 연산이요. 니은은 정확하게 연산한 것이고요. 자, 이제 디귿을 보면 됩니다.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한 연산은 자, 실제 해설지에는 뭐 식으로 풀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식으로 언제 풀고 있을까요? 그건 좀 쉽지 않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그건 현실감이 없어요, 풀이가. 실전에서는 그려서 푸는 겁니다.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변부터 한번 그려보고요. 우변을 그려볼 거예요, 벤 다이그램으로. 그래서 정말 같은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럼 좌변부터 한번 가봅니다. 좌변 그림. 자, 그러면 A, B, C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그래서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 부분을 쌤이 여기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자면 C는 보지 마세요. A, B만 보면 순수한 A 영역 여기죠. 그다음에 순수한 B 영역 이렇게 여기가 지금 대칭 차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요 좌변에 있는 거를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자면 요 파란색 부분하고 C하고의 교집합 체크하셨어요? 그쵸?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노란색 두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여기도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남네요. 됐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좌변 했으니까 우변 해보면 돼요. 우변. 그럼 자,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선 A 교집합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쌤이 파란색으로 색칠할게요. A하고 C하고의 교집합 부분 여기가 되겠죠. 자, B 교집합 C 부분 쌤이 빨간색으로 색칠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됐죠? 자, 이 두 부분을 뭐 하자?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기 이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두 부분을 합집합한 거는 지금 파란색, 빨간색 다 얘기하는 거죠. 두들의 교집합 부분은 어디인지 보세요. 교집합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여기죠. 여기 가운데 부분. 거기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쌤이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만 남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만 남을 겁니다. 다 사라져 버렸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B, 그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좌변하고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색칠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디귿이 오른복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죠. 니은 디귿 나와 있는 4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서 풀어야지 식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 풀어요. 물론 연습할 때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해설지 보면서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쌤은 풀진 않을 텐데 그러면 식 변형하는 연습이 되긴 해요. 훈련이 되긴 하는데 현실에서 시험 볼 때 그렇게 풀었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려서 푸세요. 현실에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가볼까요? 25번 문제.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A, B의 합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차집합한 게 A 차집합 B입니다. 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해가지고요. 기억 보기 봤더니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니은 봤더니 A, B의 합집합이 B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다음 디귿 봤더니 A 합집합, B 여집합이 전체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 B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건데 이 등식을 만족할 때는 어떤 관계일까? 라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이 좌변을 좀 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네 라고 했을 때 이 좌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기 대칭 차집합. 좌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색칠해 보세요. 뭐 어떤 걸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관계는 AB가 이런 식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대칭탑이니까 순수한 A, 순수한 B 이렇게 돼야지 맞을 거야. 그쵸? 그런데 뭐야? 우변을 봤더니 A 차집합 B래요. 그럼 A 차집합 B 요 순수한 A만 맞다? 그럼 여기는 아니란 얘기네. 그쵸? 여기 색칠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등식을 뜻하는 거는 요게 없어야 돼요 라는 얘기죠. 즉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B에서 A를 차집했을 때 공집합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 관계가 아니었구나. B가 있고 A의 부분집합인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를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전체 집합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놔 보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인가 하고서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러면 자, 합집합 그러면 A죠. 교집합 그럼 B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이렇게 요 색칠된 부분이 나오겠죠. 요 색칠된 부분이 A 차집합 B다라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포함 관계에 대해서 기억 맞나요? B가 A의 부분집합 맞죠? 그다음에 A, B의 합집합은 A인데 B라고 잘못 표현했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가 않고요. 자, 디귿이요. A. A에다가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래요. 그러면 A 색칠해 주고요. B의 바깥쪽까지 덧칠하는 거죠. 합집합이니까. 그럼 전체가 다 색칠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디귿도 오른보기. 정답 확인해 보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게 3번이 되겠네요. 3번 바로 기억, 디귿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볼게요. 26번 문항.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x 더하기 a 빼기 3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모든 자, 양수인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해내야 되겠고요. 자, 이때 성립할 때에 실수 a의 집합 요 A 있죠, 미수. 요거의 집합을 뭐라고 하겠다?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또 하나의 부등식이 있는데 바로 2차 부등식이네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럴 때에 요 스몰 a 있죠? 그 스몰 a의 집합 될 수 있는 것들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집합 B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요. A, B 합집합에서요. A, B 교집합을 차집합한 대칭 차집합의 연산이죠. 그 연산 결과를 제대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풀이할게요. 자, 그럼 집합 A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요 부등식인데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부등식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나왔을 때는 그래프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즉 함수 해석인 거죠. 즉 모든 양수 했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 그럴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좌변을 y는 이라고 붙여서 함수로 해석해야 돼. 그럼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직선이고요. 우변도 y는 0. 자, 그럼 이건 x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크다는 얘기는 y값이 크다는 거니까 요 1차 함수가 y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때? x가 0보다 클 때요. 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좌표 표면상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1차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어디만? 0보다 큰 데만. 즉 y축 오른쪽만 우리는 그려보면 되는데 그게 항상 요 x축 y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요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요 y절편이 그래요. 요 원점보다 위에 있어야 되네요. y절편인 a-3 요 포인트죠. 이게 0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야. 근데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건 등호해도 되나? 즉, 요 포인트 a-3이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원점이 있어도 되나라고 했을 때 여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x가 0보다 큰 여기 요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죠.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A-3이라는 포인트는 요 원점에 위치해서 되네. 그래 등호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A가 3보다 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집합 A를 표현해 보자면 A 집합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자, 요 스몰 a를 모아놓은 거죠. 스몰 a는 뭐? A가 3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다.
3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돼요. 좌변에 있는 y는 2차식이라는 2차 함수가 오면 y는 0보다 y값이 큰 거니까 위에 존재하게끔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자 x축보다 위에 있게끔 그려보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x축하고 만나지 않네요 라는 거고요. x축하고 만날 때는 y에 0을 대입했을 때 x값이죠. 즉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네요 라는 거야.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판별식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보다 0보다 작다. 자, 요 2차 부등식을 성립하면 되겠고요. 자, a로 묶어보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0과 4 기준으로 사이 범위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게 a 바로 b집합이 되겠습니다. b집합 이렇게 하면 자 a가 원소인데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입니다. 라고 a, b 집합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연산만 하면 되겠죠? a, b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이제 차집합 해볼게요. 그럼 수직선상으로 가보죠. 자 반듯하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자,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이게 이제 A축이 되겠고요. 자, 요 파란색으로 A집합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3이라는 거 적당히 한번 체크해보고 3 이상입니다. 라고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자꾸 선이 휘네요. 이렇게 좀 그냥 긋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집합이에요. B집합 볼까요? B집합은 0과 4 사이니까 0 적당하게 이쯤에 체크해 놓을까요? 4는 이쯤 있다라고 보죠. 그럼 0과 4 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B집합이야. 됐죠? 자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는 합집합 이렇게 쭉 다 색칠하면 되는 거죠. 다 색칠하면 0보다 큰 부분. 자 요거는 요것만 따로 표현하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일 거야. 여기 전체가 다 됩니다. 스틸 데이터 생각하시고요. 자 A 교집합 B라는 건 어느 부분이죠? A, B에 겹치는 부분.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3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차집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직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쪽에서 다시 해봅니다. 자 합집합 부분이 뭐였냐? 0보다 크다였어요. 그래서 0보다는 큽니다. 이거요. 요게 지금 합집합 부분이죠. 그 다음에 3서부터 4까지인데 3 이상 그 다음에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집합한 건가 뺀 거니까 지금 어느 부분만 남냐? 자 남는 걸 쌤이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하면 이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만 빼는 거니까 0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남는 거고요. 4 오른쪽 이렇게 비금치는 데만 남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등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봐요. 이 색칠한 부분은 0보다는 어떻고 크고 자 이거 3의 색깔 칠한 부분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제 3은 안 들어가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영역이 두 개일 때는 우리는 뭐야? 또는으로 연결한다고 배웠죠. 자 여기서는 4가 등호가 없는 부분을 뺐으니까 4는 남아있는 거죠. 오히려 4가 없었어요. 여기 뺄 때 그러면 4는 들어가는 거니까 A가 4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였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몇 번인가요? 자, 1번이죠, 정답.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최종적인 집합을 연산을 물어봤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거는 포인트는 그래요. 요 절대부등식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프 해석해서 요 스몰 a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는가가 더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합이 단독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조금 난이도를 있게 만들 거면 집합은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고 다른 파트의 개념들을 이렇게 통합형으로 가져와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합의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집합 문제가 약할 때 내가 집합을 계속 틀린다 그러면 정말 집합이 약한 건지 아니면 다른 파트의 뭐 절대부등식이나
2차 함수나 이런 다른 파트가 개념이 약해서 틀렸던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오답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신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는데 거기서 A, 별, B라는 연산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나 봤더니 A, B의 합집합에서요.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거 보자마자 우리는 알겠죠? 뭐냐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아,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네.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라는 거네. 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보는 거죠. 자, 근데 A, B, C를 다음과 같이 한 집합씩 순서대로 연산을 30회 진행하겠다. 라고 했어요. 30회를 시행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n, 즉 n번째까지 연산한 게 결과가 a가 나올 때에 요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자, 요 n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단 뭐로 돼 있냐? n은 2 이상 중에서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한번 봐보죠. 자, 이제 박스 안에 규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연산하는 거 봤더니 x1, 그 첫 번째 1회 시행한 거는 그냥 a고요. 자, x2. 2회 시행한 건 뭐냐면 a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를 대칭 차집하면 연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연산 보니까 a, b, c 연산한 거에다가 다시 순서대로 a 차례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와 있죠. A, B, C 연산하고 그 다음에 A 연산하고 그 다음 B 연산하고 여기까지죠. 그럼 또 써볼게요. 규칙을 파악하는 거니까 쌤은 일곱 번째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연산하고 다시 A, B까지 연산하고 C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B, C 연산하고 그 다음에 A 차례, 그 다음 B 차례, 그 다음 C 차례, 그 다음에 A 차례. 아이고 여기까지만 써보자.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돼서 몇 번까지? 30회까지. 30회까지 했을 때, 자 여기 n이라는 숫자가 이제 횟수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다. 연산을. 그랬을 때 최종 결과가 a가 나오는 거는 몇 번 시행했을 때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뭐 A 됐고 A, B 대칭 차집합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요 세 번째까지는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A, B, C까지 연산한 거다. 근데 네 번째서부터 이제 연산이 가능해요. 선생님이 앞서서 개념 정리해드린 거 생각해 본다면, 자,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A를 이쪽으로 쭉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죠? A하고 연산하면 뭐라고 했어요? 공집합. 그럼 공집합은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A 두 개 생략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가 B하고 C하고의 연산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더 간단히 정리 안 되고 여기까지만. 그럼 봐봐요. 다섯 번 5회 시행한 걸 봤더니 A하고 A 이거는 공집합되면서 생략 두 개씩 생략 가능하죠. B하고 B 연산하면 공집합 생략하고 났더니 뭐만 남아요? C만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연산해 봤더니 A하고 공집합하면 생략 A하고 A 연산하면 공집합 생략 B 두 개 생략 C 두 개 생략해가지고 뭐만 공집합만 남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일곱 번째 가봐요. 일곱 번째 하면 A 두 개 생략, B 두 개 생략, C 두 개 생략. 뭐만 남아요? A만 남네. 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 규칙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언제 돌아오는가입니다. 왜냐면 여덟 번째 연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곱 번째 연산까지 한 거에 B 하나 더 연산하는 거죠. 일곱 번째 연산한 게 A잖아요. 거기다 B 하나만 더 연산하는 욜로 두 번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몇 개씩? 오케이. 이렇게 여섯 개씩. 일곱 번째가 처음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묶음을 보자면 여섯 개씩이 반복되는 구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A가 나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은 몇 번째겠어요? 13번째 이런 식으로 n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행, 일곱 번째 이제 여섯 개씩 봐보니까 여기다 6씩 더하면 돼요. 13, 6 더하면 19, 6 더하면 25,
자, 6 더하면 31인데 30회까지니까 31회까지는 안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인데 n이 2 이상인 것만 골라 그랬으니까 1은 생략. 됐죠? 그래서 7, 13, 19, 25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n값이었고 요거를 이제 합하기만 하면 돼요. 합하면 64가 나오는 거. 그래서 64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앞서서 대칭차편 연산 좀 간단히 하는 거 필수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사실 신유형이라고 해서 꽤나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연산을 쉽게 쉽게 이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대칭차집합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이번 시간은요 유형 6번째죠. 대칭차집합 관련된 연산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유형을 정리해 봤어요. 자, 다음 시간은 유형 7번째로 나와 있어요. 배수 또는 약수로 이루어진 집합. 이것도 좀 출제율이 높은 유형이죠. 자, 이 유형 미리 풀어 오신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쌤하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